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해남군 솔라시도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영산강 용수 활용이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을 갖추고 있어 차세대 친환경 데이터센터 허브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인공지능 컴퓨팅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와 함께 세계 최대 규모의 AI 클러스터를 향한 전남도의 발걸음을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는 해남군 솔라시도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원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체결식엔 김영록 전남도지사, 아민 바드르 엘딘 스톡팜로드 공동의장, 마이클 레펙 스탠퍼드대학교 지속가능 개발센터장, 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의향서는 스탠퍼드 센터가 솔라시도 AI 허브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 연구개발 제안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탠퍼드 센터는 글로벌 AI 및 슈퍼클러스터 분야 최신 기술 자문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전력망 최적화 연구와 기술 개발을, 전남도는 행정적 지원을 담당합니다. So the port, the transportation hub, from the ship to the train to the plane to the road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around this cluster, is something that will be very, very important for the province. And this is an area where Chemtech has a big role to play. We want to add more and more layers within our supercluster. So the data center is the anchor. 전남도는 스탠퍼드 대학교를 모델로 삼아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1,481억 원을 투입해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허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김영록 지사는 의향서 체결 이후 실국장 회의에서 전남이 용지, 용수, 전력계통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등 여건이 좋다며 투자 위험도도 있지만 벤처 창업 정신으로 좋은 여건을 더 유리하게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전남도는 사실은 5년 전부터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그중에 전력계통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이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까 닥터 아민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모르는 가운데 가장 세계에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다 갖춰진 이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의 허브로서 가장 최저가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 성공 신화의 출발점이며 미래 첨단 기술로 글로벌 AI 기반 슈퍼클러스터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자리 잡은 스탠퍼드 대학교가 이번 의향서에 서명함으로써 솔라시도 허브 구축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봄이 오면 고로쇠 나무는 땅속 수분과 함께 뿌리에 저장해둔 양분을 강하게 빨아올립니다. 바로 이물이 고로쇠 수액인데요. 봄을 시샘하는 꽃샘 추위에도 광양시 백운산 고로쇠 나무에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물이 차오릅니다. 봄 기운을 머금은 백운산 고로쇠 채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입춘 전후로 광양 백운산 고로쇠가 본격적으로 출하됩니다.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된 백운산 고로쇠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도선국사가 자선 후 무릎이 펴지지 않았으나 고로쇠 수액을 마신 후 곧바로 일어나 뼈에 이롭다는 의미인 골리수라 불렀고 이후 음운 변화를 거쳐 고로쇠가 됐다고 전해집니다. 이상기온, 특히 한파, 올 겨울 들어서 아마 눈 오는 횟수가 아마 가장 최근에 들어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파가 설 때 한 일주일, 그리고 한 일주일 전에 한 8, 9일 이렇게 와버리니까
채취가 굉장히 소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그 광양 백운산 고로쇠는 지리적 표시 16호를 전국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우리 정제장에 가서 깨끗하게 필터링 거쳐서 살균 소독까지 우리 소비자분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천연 약수고로쇠 수액의 품질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채취 호스와 집수통, 정제시설 등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자외선 살균기 사용과 정제일자가 포함된 QR코드 삽입 등 다방면으로 관리해 전국 제1의 고로쇠 수액의 명성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매년 약수제를 개최해 지역 발전과 시민 건강 등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열린 제42회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는 12개의 읍면동의 합수제로 지역 화합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약수제례와 음복을 진행하며 약수제에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주신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봄의 시작과 함께 해발 1222m 백운산 자락에서 흐르는 천혜 자연생명수 고로쇠 수액은 광양시의 엄격한 관리 감독과 시민들의 관심으로 매년 지역 특산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는 저출생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 극복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전남도와 공동으로 출생수당을 지급하며 외국인 아동 대상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도 전남 최초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8년째 진행하고 있는 순천시 다둥이 꿈키움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기업과 함께해서 더 의미가 깊은 다둥이 꿈키움 사업 결연식에 김재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기업과 다둥이 가정이 함께하는 다둥이 꿈키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난 2018년 시작돼 8년째 이어오고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으로 지역 기업이 다자녀 가정과 1:1 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까지 총 165개 기업과 158 가정이 참여해 약 2억여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역시 18개 지역 기업이 참여해 지난해 넷째 아 이상 출산한 19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다둥이 꿈키움 사업으로 다자녀 가정이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7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심화, 출생률 저하 등 지역사회 최대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 사업에 참여한 지역 기업들의 감사를 전하며 장기간 감소 추세에 있던 출생아 수가 작년에 소폭 반등한 것 역시 부모님들과 후원 기업들의 큰 역할 덕분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의 정책이 앞으로도 딱딱한 탁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따뜻한 눈길로 시민들을 마주하며 함께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해 기업도시 개발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도시 내 초중등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전남도와 해남군은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학교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국 현지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김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라남도는 해남군 솔라시도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레드랜드 크리스천 스쿨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RCS 미디어 센터에서 명현관 해남군수, 고영권 BS그룹 부회장, RCS 토드 매트슨 이사장 등 임원진과 함께 협약서에 서명 후 학업 부진 학생의 학업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스페인어 등 외국어 교육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재학 중인 한국 학생들의 학교생활 경험담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솔라시도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해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내용에 따라 전남도와 해남군, 서남해안 기업도시개발이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고 레드랜드 크리스천 스쿨은 학생 모집, 교사 선발,
체계적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과학기술 공학 수학 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실행하고 있던 대표 국가 중 하나입니다. STEM 전공은 각 과목을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통합적으로 접근해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교육과정으로 레드랜드 크리스천 스쿨 역시 융합인재 교육인 과학기술공학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미국 서부학교협회에서 높은 등급의 인증을 받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외국 교육 인프라 기반이 마련돼 외국인 투자 유치와 슬라시도 기업 도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은 모든 게 새로 시작되는 때이기도 하죠. 3월의 새싹이 도달함과 함께 K리그의 문도 활짝 열렸습니다. 또한 6개월 남짓 남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가 선수들을 환영하고 응원하기 위한 입단식을 개최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시가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을 환영하고 선전을 기원하는 입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입단식은 목포시청 소속 축구, 하키, 육상, 복싱 선수단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소개, 팀별 올해 각오 발표, 결의문 낭독, 단체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입단식 전에는 인권 친화적인 스포츠 환경 기반을 다지고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등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선수 교육도 병행했습니다. 조덕재 감독이 이끄는 축구팀은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육상팀의 박서진 선수 역시 여자 해머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지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체전 6연패를 달성했습니다. 하키팀도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했습니다. 선수들은 입단식을 통해 목포인의 긍지와 신념을 갖고 올해도 부상과 사고 없이 좋은 성과를 거두자는 결의를 다졌고 박옥렬 목포시장은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목포시청 축구단은 얼마 전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창원FC와 K3리그 홈 개막전을 펼치며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키기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외에도 제106회 전국체전 등 주요 대회를 앞두고 실력을 갈고 닦으며 만반의 준비를 하는 타 종목 선수들 역시 부상 없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호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많은 지자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최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순천시가 정원 워케이션 센터에서 7개 분야 해설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가든 워킹 투어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순천만 국가정원이 개장 10주년을 맞아 증가하는 관광객들의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투어는 10여 년 전부터 현장에서 근무해온 실무자들과 함께 정원을 거닐며 시의 생태도시 전략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신안군이 해상풍력산업교육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목표 달성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지역 내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신안군 해상풍력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산단 출근길 안전문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을 포함한 캠페인 참여자들은 현장 근로자를 향해 행동마다 안전작업, 마음마다 안전수칙, 작업은 안전하게, 퇴근은 활기차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에 힘썼습니다. 영암군 새마을회가 3호읍 대불초등학교에서 사랑의 삼각김밥 나누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영암쌀을 재료로 함께 만든 삼각김밥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아침 식사 등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사회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 중림교차로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여수소방서 119 구조대는 현장에 도착해 차량 내부에 있는 요구조자 1명을 안전하게 구조 후 신속히 구급대에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빗길 운전 시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확보해야 하며 교차로에 차량 진입 시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신안군 화재 소식입니다. 신안군 장산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100제곱미터가 전소되면서 소방서 추산 6,9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거주자는 외출해 있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2시간 15분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례군 CCTV 관제센터 소식입니다. 구례군 CCTV 관제요원이 구례군 간전면 남도대교 부근 차량 단독 사고 현장을 지켜보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관제요원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차량 운전자의 지인이 나타나 운전자 행세를 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황을 포착했고 경찰에 추가 신고해 음주운전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관련 산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트렌드 열람실에서는 이와 관련한 시니어 트렌드에 대해 소개한다고 합니다. 방효정 캐스터입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입니다. 영올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영어 단어 영과 올드를 합쳐 만든 젊은 노인이란 뜻인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 70대에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는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니어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에이징 테크 산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시니어 트렌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 시니어들은 스마트폰과 같은 최신 기술에 익숙합니다. 이에 발맞춰 고령층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한 에이징 테크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헬스케어 스타트업 카사나에서는 건강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변기 커버를 개발했습니다. 변기 커버에 부착된 센서가 심박수, 혈중 산소 수치, 심박수 변동, 화장실 사용 빈도를 측정해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와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미국의 마이티 헬스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운동과 영양 계획을 제안하는데요. 나이에 따라 필요한 운동과 식단을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 수면의 질을 높이거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전문 강좌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유언 신탁과 유산 정리 업무를 해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 아오조라 은행 등 일본 금융회사들은 유언서 작성과 보관, 유언 집행까지 은행이 도맡아 해주고 유산 분할 협의서 작성, 상속재산의 인도까지 아우르는 산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일군 재산을 내 뜻대로 정확하게 상속되길 원하는 똑똑한 영올드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회사들도 최근 신탁 서비스에 대거 뛰어들고 있습니다. 치매가 발생하면 운용자금을 병원, 간병, 생활비 등으로 지원해주는 치매 신탁이나 사망 시 장례비를 준비해두는 상조 신탁, 손주 등의 대학 입학이나 결혼 등 행사 발생 시 일정 금액을 상속하거나 증여해주는 이벤트형 신탁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고령층을 위한 주거 환경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환경은 아직 많은 성장을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40여 곳인데요. 이에 비해 일본에는 1만 7천여 개의 유료 노인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비용입니다. 일본의 유료 노인홈 비용은 평균 월 10만 8천엔, 약 104만 원입니다. 한국 노인복지주택의 월 비용은 평균 200만 원을 넘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민간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낮췄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20년 빨리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기도 했지만 민간 기업이 참여하면서 요양시설과 주택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민간 참여가 부족하고 시설 이용 비용도 일본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인 것이죠.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에이징 테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 모니터링 기기부터 맞춤형 주거 서비스까지 기술이 시니어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한국에서도 앞으로 어떤 혁신이 등장할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방효정이었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수석은 쉽게 깨지지 않고 단단하며 때로는 은은한 빛을 띠고 있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자연 그대로를 품고 있으며 오랜 세월을 지나온 흔적을 가지고 있기에 말 그대로 자연이 만든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천에는 3만여 평의 면적에 여러 가지 테마별 전시관과 정원이 있는 세계수석박물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석을 찾으러 다닌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의 박병성 관장에게 수석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석 수집가 박병성 관장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여유로운 걸음으로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을 거닐다 보면 자연이 빚은 예술작품들이 조용히 말을 걸어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전시 공간이 아닌 자연과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치유의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돌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꿈을 꾸지만 사람이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멩이 하나로 인연이 돼가지고 돌에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런 돌이 있다냐 물어보니까 이게 수석이란 거예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어요? 나그네. 나그네. 강에 다리 위를 걸어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신기하잖아요.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수석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 돌멩이 하나가 나 인생을 이렇게 달라지게 만든 것이에요. 바람과 물결에 온몸을 내어주면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작고 큰 돌들은 그의 마음을 이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자연이 만들어낸 신비로운 돌을 찾아 전국을 누빈 박병성 관장은 50년 동안 8천여 개의 수석을 모아 마침내 순천 세계수석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수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더우나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의 수석이 억만 년이 지내도 그대로 변함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적배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즉 말해서 그 자식 같은 사랑을 정을 주면서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듬뿍 빠졌던 것이에요. 그가 꿈꾼 것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수석 하나하나가 품고 있는 자연의 풍경과 이야기를 보다 많은 이들과 나누고 그 안에서 위안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저게요, 진짜 저게. 진짜요? 진짜 저게. 나도 보면 대왕. 이거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석회색이 있어가지고 1cm 지르는데 1cm든지 병행이 걸린다 그래. 1cm. 그 물이 똑똑 떨어고 좀 모르듯 이렇게. 이거 종류석이에요. 중국에서 나온. 불 꺼보세요. 야. 만약 불을 안 켜놨다가 이렇게 불을 끄면 이렇게 되면 캄캄해졌구나 이렇게 밑에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보람도 있고 참 내가 수석박물관을 잘했구나. 어쨌든 50년 동안 이렇게 온 정성을 쏟아서 전국 세계의 돌들을 순천에 모았는데 사람 같으면은 미스코리아의 명석을 모았는데 일석을 찾아서 보람되고 의미도 있고 뜻깊고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수석은 단순한 돌이 아닌 한 조각 한 조각에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관장님 혹시 가장 좋아하시는 수석이 어떤 걸까요? 네. 14개 태프가 있다 그랬잖아요. 태프 레인은 동물관인데 제가 또 동물을 사랑합니다. 동물은 돌처럼 변함이 없잖아요. 주인에게 충성하고 또 집을 지키면서 생명을 보고 주인의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좋아하는데 특히 여기 있는 동물관인데 여기는 진돗개입니다. 진돗개. 수석을 바라보고 있으면 고유의 변함없는 아름다움처럼 우리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단단함 속에서 살아야겠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네, 여기 오시면 그럼 관장님은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나의 가장 아늑하고 편안하고 좀 경기도 안 좋고 세상도 시끄럽고 지금 그런 상황에 이 나의 휴식 공간에 오면은 너무나 아득하고 편안할 수가 없어요. 수석은 어느새 자연의 작품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큼 삶의 본질과 지혜를 깨우치게 하는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박병성 관장은 이러한 수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오늘도 열심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박병성 관장은 자연이 만들어낸 예술, 수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는 단순한 돌 한 조각에서도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조화를 발견합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수석처럼 우리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계 수석박물관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함께 지역의 명소로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자연이 선사한 걸작들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삶의 여유를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윤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때문에 봄의 꽃봉오리가 뒤늦게 숨겨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라는 단어는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 세대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꽃을 품고 있는 향기는 그대로입니다. 이번 주말 향긋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